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는데 건강은 두루 평안하신지요? 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저희는 어르신들의 그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르신들께 드리는 맞춤 선물 같은 정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나누게 돼서 저도 참 기쁩니다. 오늘은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보통 LH라고 많이 부르죠. 네, LH요. 네, 이 LH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LH에서 직접 발간한 그 안내 자료집이나 또 실제 모집 공고문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알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나라에서 하는 지원 제도다 이러면 용어도 좀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만큼은 그런 걱정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아주 쉽고 재미있게 옆에서 이야기 나누듯이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좋은 집에 살면서 또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먼저 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LH라는 큰 공기업이 왜 이렇게 어르신들의 주거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지원을 하는 걸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LH는 이름 그대로 국민들의 토지, 그리고 주택 문제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인 목표가 국민들이 이제 집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르신 인구가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정말 많이 늘었죠. 네. 그리고 또 자녀들하고 따로 살거나 아니면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가구 또는 노부부 두 분만 사시는 1인,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예전하고는 사회 모습이 많이 달라진 거죠. 확실히 제 주변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처럼 막 자녀들하고 같이 대가족으로 사는 경우는 많이 줄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LH는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발맞춰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필요나 요구에 딱 맞는 그런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허. 이걸 이제 수요 맞춤형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네모 반듯한 집 한 채, 이걸 제공하는 차원을 좀 넘어서는 거예요. 집만 주는 게 아니군요. 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라든가 생활 방식, 아니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정말 살기 편하고 또 필요한 서비스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제공하려는 것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해가 쏙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LH에서 어떤 종류의 집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말 들어보신 어르신들 계실까요? 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요. 사실 어떤 특정 사업 하나만 딱 지칭하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넓은 의미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또 필요한 복지 서비스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그런 주택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LH에서는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큰 우산 아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주택 사업 모델들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을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네, 기대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건 진짜 아이디어가 좋다 하고 무릎을 탁 쳤던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바로 집이랑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그 복지시설이 아예 한 건물에 같이 들어있는 형태더라고요. 공공실버 주택이라고 부르던데 정말 편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공공실버주택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그 점입니다.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주거동 건물 있잖아요. 그 아래층이나 바로 옆 건물에
복지관, 그러니까 실버 복지관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와. 마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처럼 집에서 나오면 바로 그냥 복지관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야, 정말 집 바로 코앞에 복지관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멀리 힘들게 안 나가시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뭐 날씨가 굳거나 몸이 좀 안 좋으신 날에도 부담 없이 그냥 복지관에 들러서 필요한 도움을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주로 이제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어르신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그 집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사실 공간이니까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집 내부 설계부터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요. 방하고 거실, 화장실 같은 모든 공간에 문턱을 없애요. 아, 문턱을요? 네. 그래서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 같은 게 걸림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걸 무장애 설계라고 하는데요. 아, 무장애 설계, 네. 네. 또 세면대 같은 경우는 키가 좀 작으신 어르신이나 휠체어 타신 분들도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높낮이 조절까지요? 네. 그리고 욕실 바닥은 또 미끄러워서 넘어지시는 사고 없도록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안전한 바닥재를 사용하고요. 뭐 곳곳에 안전 손잡이 설치하는 건 기본이고요. 와,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쓴 티가 나네요. 집 안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배려한 거군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집 바로 아래나 옆에 있다는 복지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또 어르신들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복지관 서비스가 이 공공실버주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복지관에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세요. 아, 상주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혈압이나 뭐 혈당 체크 같은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수시로 받을 수 있고요. 건강 상담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를 챙겨드리거나 뭐 목욕을 도와드리거나 병원 가실 때 같이 가드리는, 동행해드리는 그런 생활 지원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생활의 불편함까지 덜어주는군요. 네, 그뿐만이 아니죠. 어르신들이 또 외롭거나 심심하지 않으시도록 다양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아, 프로그램도요? 네, 예를 들면 뭐 다 같이 노래 배우는 노래교실, 아니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건강체조교실, 또 차분하게 마음 다스리는 서예교실, 뭐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의 취향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집 가까이에서 건강, 생활, 여가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주택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원스톱 서비스 좋네요. 네, 이런 서비스 운영 비용은 이제 정부 예산하고 민간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되고요.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어르신이나 또 홀로 어렵게 지내시는 독거 어르신께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주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실버 주택은 아무래도 그 복지관 시설까지 같이 지어야 하니까 네. 혹시 내가 사는 동네에는 이런 주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다른 선택지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이름부터 아주 정겨운 효도 아파트입니다. 효도 아파트요? 네, 이름 참 예쁘죠? 네, 효도 아파트라니 이름만 들어도 뭔가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그런 집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건 공공실버주택하고는 또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 효도 아파트는 LH 혼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LH하고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뭐 시청이나 군청 같은 곳 있죠? 아, 지자체요? 네. 네, 거기가 서로 협력해서 만드는 주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역할을 좀 나누는 거죠. LH는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무장애 설계 같은 걸 적용해서 맞춤형으로 집을 짓거나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효도 아파트에 입주하실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보증금을요? 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춘천시나 원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효도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지자체에서 입주하는 어르신 가구당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000만 원이나요? 와, 크네요. 네, 초기 목돈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입주하신 후에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같은 것을 연계해주는 역할도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와, 지자체에서 보증금까지 지원해준다니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집 자체는 공공실버주택처럼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게 지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효도 아파트 역시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계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공공실버주택과 마찬가지로 복도나 현관의 폭을 좀 넓게 해서 휠체어나 보행기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요. 네네. 현관이나 욕실에는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요. 욕실 바닥은 당연히 미끄럽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고요. 기본적인 무장애 설계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 춘천시 우두지구나 원주시 태장지구가 이런 효도 아파트 사업의 시범 사례로 추진되었었죠. 들어보니까 공공실버주택은 그 복지 서비스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대신 특정 건물에 입주해야 하고 효도 아파트는 지자체 지원으로 보증금 부담은 덜 수 있지만 이것도 해당 지역에 사업이 있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르신들께서 지금 살고 계신 동네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평생 살아온 동네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사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실 텐데요. 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거죠. 정든 동네에서 계속 사는 거. 그렇죠. 다행히 그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린 주택 지원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매입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이요? 네. 얼마 전에 그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고령자 대상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아, 그랬군요. 그건 LH가 직접 짓는 건 아닌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도심 지역에 지어져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것을 LH가 사들입니다. 매입하는 거죠. 아, 사들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주택을 깨끗하게 수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시도록 내부 시설을 일부 고친 후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어르신들께 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익숙해진 동네, 자주 가던 시장이나 병원,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이웃들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지내실 수 있다는 거죠. 네네.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살던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무리 좋아도 부담이 크면 안 되니까요. 네, 임대료 수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주변 지역의 비슷한 주택 시세의 한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30%요? 와. 네, 매우 저렴한 편이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만약 어르신이 살고 싶은 동네의 비슷한 크기 주택 월세가 한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매입 임대주택은 그 30%인 15만 원 정도의 월세로 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야, 15만 원이에요. 정말 저렴하네요. 네, 물론 이것은 이제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실제로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나 집의 크기, 지어진 연도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군요. 네, 그래서 어르신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지역에 매입 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나오면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 정확한 임대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와, 시세의 30% 수준이라니 정말 파격적이네요. 정리해보면 공공실버주택은 서비스가 좋고 효도 아파트는 지자체 지원이 있고 매입 임대주택은 살던 동네에 머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세 가지 유형 외에도 어르신들이 고려해볼 만한 다른 주택 지원 제도가 또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유형이 어르신들의 특성을 좀 더 직접적으로 고려한 대표적인 사업들이지만 그 외에도 어르신들이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다른 LH 임대주택 유형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간략하게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오랫동안 사실 수 있는 집인데요. 영구임대요? 네, 이 주택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 중에서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또는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임대료는 앞서 말씀드린 매입 임대주택과 비슷하게 주변 시세의 30% 이하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소득이 가장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최우선적인 주거 안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요. 네,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높지만 여전히 소득이 낮은 편에 속하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최대 30년까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0년이요. 와. 네, 어르신들 중에서도 정해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는 무주택 가구라면 신청 가능하고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한 60%에서 80% 수준으로 영구임대나 매입임대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일반 전월세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30년이나 살 수 있다니 정말 안정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진주 평거 지역의 고령자 복지주택 단지 내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공고 이름에 스마트 청년형이라고 붙어서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스마트 청년형이요? 네, 이것은 같은 단지 내에 있더라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국민임대주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께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고를 보실 때 공고 제목이나 내용에 고령자용 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혼동이 없습니다. 아, 그거 중요한 정보네요. 같은 이름이라도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행복주택. 네. 행복주택은 본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전체 공급 물량 중에서 일정 비율, 대략 한 20% 정도는 고령자 어르신들을 위한 몫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 어르신 몫이 있군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도 작용 요건을 맞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거주 기간은 20년이고요. 임대료는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인 시세의 60%에서 80% 정도입니다. 네네. 젊은 세대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다는 특징도 있겠네요.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선택지가 있네요. 공공실버주택, 효도아파트, 매입임대주택부터 시작해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까지 각자 장단점과 특징이 있으니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는 걸 잘 고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어디서 한눈에 확인하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디서 그 정보를 찾고 어떻게 신청하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인 LH 청약 플러스에 모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H 청약 플러스요? 네. 요즘은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 도움받아서 인터넷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신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이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현재 전국 각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LH의 모든 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거기에 다 있군요. LH 청약 플러스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지역별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주택 유형별, 국민임대, 매입임대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어르신이 살고 싶으신 곳, 관심 있는 주택 유형의 모집 공고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집 공고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집 공고문이요? 네, 마치 대학 입시 요강처럼 그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즉 입주 자격 조건이죠.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소득 재산 기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 기간,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을 내야 하는지, 제출 서류, 그리고 임대료와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조금 글씨가 작고 내용이 많아서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도 맞춤형 주거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니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읽는 것이 핵심이군요. 아무래도 나라에서 좋은 조건으로 지원해주는 집이다 보니 신청할 때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도 준비해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LH 임대주택은 신청하시는 어르신의 가구 소득,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재산, 부동산이나 자동차, 금융자산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 기준이 있군요. 네, 그래서 신청하실 때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소득이나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역시 모집 공고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미리 확인하시고 동사무소, 요즘 주민센터라고 하죠. 네, 주민센터요. 네,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방문하셔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 기간에 맞춰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주택 종류마다 다 다르다고 하셨으니 내가 신청하려는 주택의 기준에 맞는지 꼭 확인해야겠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문임대주택은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이 다르거든요. 아, 네. 내가 기준에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부적격자로 판명돼서 탈락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공고문을 통해서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LH 콜센터나 해당 공고문에 나와 있는 문의처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나눴네요. 네, 그러게요. 오늘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LH의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집 가까이에서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공실버 주택, 네, 지자체 지원으로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효도 아파트, 그렇죠. 정등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매입 임대 주택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춘 여러 선택지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도 조건에 맞는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주택 유형들을 쭉 살펴보면서 단순히 어떤 집에 사느냐 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년기에 어떤 환경에서 또 누구와 교류하며 어떤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직결되고 나아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정말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이 어르신들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집의 가치는 무엇일까? 또는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을까? 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행복한 노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정보가 어르신들의 밝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설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혹시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고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아주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을 가득 담아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